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도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인 동포들을 위해 신년사를 보내왔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신년사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을미년 올 한 해에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은 미국 내외의 여러 역경 속에서도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열정을 집약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앞으로도 힘찬 도약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 2016년도 새해 뉴욕 총영사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디어와 문화의 세계 수도이며 또한 월스트리트 및 실리콘밸리 등 벤처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동포 1.5세, 2세 그리고 유학생들의 창의력과 에너지를 발산시켜 금년이 우리와 미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창조경제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나갈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총영사관은 금년을 뉴욕에서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융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많이 있으며 뉴요커들이 우리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이 관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부디 동포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2016년이 미국 땅에 한국을 확실하게 알리고 우리의 국격을 드높이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4월에 개최되는 20대 총선을 위한 해외 국민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국민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는 제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총영사관 직원 모두는 올해도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인 단체장들의 새해 인사입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작년도에 굉장히 힘드셨죠. 금년도에는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뛰어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고국에서는 선거가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선거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나라 발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여만 뉴욕 일원 한인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새해는 동포사회가 화합하고 단결돼서 정말 동포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양보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평통의 정재원입니다. 2016년 이제 새해 한 해는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제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해서 이제 서로의 신뢰를 쌓고 있는 그런 한 해로서 통일을 앞당겨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한인회 회장 박은림입니다. 을미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을미년 한 해 동안 저희 뉴저지 한인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뉴저지 한인의 임원 이사들은 2016년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정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조언해 주시고 더불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퀸즈 한인회장 유재봉입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힘드셨던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부 최대의 한인 밀집적인 팰리세이드 파크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많이 타운을 발전하도록 우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지시리의 시연을 하고 있는 윤여태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KBN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 만복과 건강에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5년 미국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6년에는 하시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동포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오늘부터 $9로 인상됐습니다. 2018년까지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 외 13개 주가 오늘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뉴욕주가 시간당 $8.25에서 $9로,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는 기존 $9에서 $1가 오른 $10입니다. 시간당 $8였던 메릴랜드의 최저임금은 $8.75로, $7.75였던 하와이는 $8.5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13개 주의 인상폭은 35센트부터 $1까지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7개 주는 장기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의 주요 쟁점으로도 꼽히는 사안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을 연방정부가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설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그 밖에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나 규정이 적지 않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부터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경우 수도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15 89센트의 수도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약 5만 2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는 프로그램 자격 조건에 맞는 가구를 선정하고 크레딧을 내년도 수도세 고지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오바마케어 미가입자 벌금은 가구당 최대 $2,000 증가합니다. 1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놓치고 2016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에는 1인당 $695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또 풀타임 직원 50인 이상을 둔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인 이상 사업체가 적발될 경우 직원 1인당 최고 $3,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은 새해부터 6주간의 유급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뉴욕시 공무원들은 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6주간 육아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 밖에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풀타임 직원 2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월 최대 교통요금 $130를 세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회사들은 6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직원 1인당 최저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새롭게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뉴욕 총영사관의 각종 활동을 사진으로 정리한 섹션을 마련하고 민원인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들을 홈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해 방문자들이 각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각종 민원 양식 다운로드 오류와 홈페이지 속도 역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정필현 영사는 주미 대사관과 LA 총영사관 등 전 세계 재외 공간들 가운데 온라인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21개 재외 공간을 대상으로 시범 개편이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인들이 자주 찾는 정보들이 사진과 함께 찾아보기 쉽게 정리됐기 때문에 한층 보기가 편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12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여자아이는 소피아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남자아이는 이튼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시안이 가장 선호한 이름으로는 올리비아와 제이든이 선정됐습니다. 시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에서 딸 이름으로는 소피아, 이사벨라와 올리비아, 미아 엠마가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꼽혔습니다. 아들은 이튼, 제이콥, 리암 제이든, 노아 순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아시안이 가장 선호한 이름은 딸은 올리비아, 아들은 제이든이었습니다. 아시안 여아의 경우 클로이와 소피아가 공동 2위, 에마, 에밀리, 엔젤라가 뒤를 이었고 남아는 이튼, 리안, 루카스, 에이든, 무함마드, 데니얼 순으로 2013년과 같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12만 2,084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2013년에 비해서 1,627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아는 5만 9,747명, 남아는 6만 2,3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로별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은 브루클린으로 4만 1,190명, 퀸즈는 2만 6,93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얼마 전 빌 브렌튼 뉴욕시 경국장은 올 한 해 뉴욕시의 범죄가 대폭 줄었다며 뉴욕시의 안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레이몬드 켈리 전 뉴욕시 경국장은 뉴욕시경이 범죄 통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시절 12년간 뉴욕시경을 이끌었던 레이몬드 켈리 전 시경국장은 지난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뉴욕시경의 범죄 통계가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시경국장은 또 범죄 통계의 조작으로 시민들이 실제보다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욕시경의 현역 경찰로부터 입수한 정보라고 밝히고 현재 뉴욕시경이 총격사건 희생자를 세는 방법을 바꿨다며 과거에는 총격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부상자를 희생자로 포함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격사건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경은 성명을 내고 켈리 전 국장의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빌 브렌튼 시경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켈리 전 국장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960년대와 비교해 뉴욕시의 범죄가 얼마나 줄었는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에서 태판지 브릿지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새해부터 뉴욕주 이지패스에도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발급한 이지패스를 이용해야만 출퇴근용 특별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1월 1일부터 이지패스에 출퇴근용 특별 할인 요금제에 가입한 뉴저지주 이지패스 등록 운전자들이 태판지 브릿지 톨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뉴욕주 이지패스에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태판지 브릿지, 스루넥 브릿지를 출퇴근용으로 매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이지패스가 제공하는 특별 할인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뉴욕주 이지패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브릿지 통과 시 출퇴근용 특별 할인 요금인 $3가 아닌 일반 이지패스 톨비인 $4.75를 내야 합니다. 주 5일 출퇴근하는 운전자라면 월 $35, 연 $420를 추가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약 3,400명의 뉴저지 이지패스 가입자들이 시스템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미 뉴욕 이지패스를 소지한 운전자의 경우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내 대학 졸업생 등을 위해서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학자금 부채 탕감 Get on Your Feet 프로그램을 31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12월 이후 뉴욕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가운데 계속 뉴욕에 거주하고 연소득 $50,000 미만이며 학자금 월 상환액을 소득의 10% 한도로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Pay as you earn 프로그램에 가입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첫 2년간 갚아야 하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부채를 최대 2년간 주정부가 대신 상환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지원서 접수는 주 고등교육 서비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실은 이미 올해 졸업생 약 2,500명이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오는 2020년까지는 약 24,000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향한 값진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지난 한 해 미국인이 가장 미워한 미국인은 누구였을까요? 슈크렐리라는 제약회사의 CEO인데요. 에이즈나 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값을 무려 50배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으로까지 불리던 그가 최근 전격 체포됐습니다. 제약회사 튜링의 CEO인 마틴 슈크렐리. 올 초만 해도 그는 32살에 여러 회사를 거느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수록 명성은 추락했습니다. 발단은 약값 인상. 그는 에이즈나 암 환자,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특허권을 사들인 뒤 약품 한 알 값을 15,000원에서 80만 원으로 무려 50배나 올렸습니다. 70 years old, and it has terrible side effects, and it's not that effective. By taking the price up, we can actually afford to do real research to make a better drug. 이때부터 그는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에겐 탐욕의 화신,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인이란 수식어가 붙었고 졸지에 약값만 수억 원을 내게 된 환자와 가족들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동시에 비난을 쏟아냈고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는 슈크렐리가 기부한 정치자금 $2,700를 거부했습니다. 1 in 5 Americans today cannot fill the prescriptions their doctors are writing for them. That's crazy. That is totally crazy. 하지만 슈크렐리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힙합 음반을 23억 원에 사들였다고 자랑하는 등 미운 짓만 골라 했습니다. The ways that he's flaunted his wealth really did not engender a lot of love for Martin Shkreli in any community, let alone the hip-hop community. 이러던 그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헤지펀드 회사를 통해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Shkreli essentially ran his companies like a Ponzi scheme, where he used each subsequent company to pay off defrauded investors from the prior company. 하지만 슈크렐리는 무려 60억 원에 가까운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여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공적 1호 슈크렐리의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리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일부 비자 업무를 캘리포니아와 네브라스카 센터가 분담하면서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업무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 비자를 포함한 각종 비자 업무의 적체가 심해지면서 캘리포니아 센터에서는 비민 비자의 신분 변경이나 연장 등을 맡고 네브라스카 센터에서는 망명 신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이처럼 다른 센터로 케이스가 전송된 경우 신청자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 미국 내 한인 교회 수는 2014년보다 1.2% 줄어든 4,25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에 이어 2년째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1,353곳, 뉴욕주 452곳, 뉴저지주 262곳, 이어 텍사스주 228곳, 버지니아주 209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이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한인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뉴욕 한인들이 오는 8일 오전 11시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 앞에서 김성수 씨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2차 항의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이 병원 기계실에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차 항의 시위가 지난 3일 있었지만 아직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도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난당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거액의 귀금속을 구매한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흑인 남성 커플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1일 오후 5시 30분쯤 퀸즈 아스토리아 소재 한 보석상에서 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5,000가 넘는 액수를 도난된 크레딧 카드로 구매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34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